새벽은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비춥니다. 낮에는 체면이 가려주던 것들이 새벽에는 다 드러나거든요. 온정시장. 아직 가게 문도 덜 열렸습니다. 그런데 현판만은 번쩍입니다. 황금색 제16대 상인회장. 공정한 그 아래 바닥에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무릎, 손바닥, 걸레. 양동익입니다. 한의원 원장, 시의원 꿈꾸다. 딱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남자. 사람들이 그 한 표를 농담처럼 말하지만 당한 사람은 그 한 표로 평생을 잃습니다. 양동익은 그걸 잃었고 그래서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회장 자리, 그 작은 명패 하나, 그걸 얻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는 숨 쉴 구멍이 없어서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요, 양동익이 바닥을 닦는 이유는 부회장 타이틀만 아닙니다. 그날 밤 양동익이 무릎을 꿇는 순간을 누군가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공정한 손에 있습니다. 공정한은 그걸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딱 필요할 때만 슬쩍 꺼냅니다. 양동익의 눈이 흔들리는 그 1초를 즐기려고요. 그때 발소리가 납니다. 또각, 또각. 상인회장 어깨띠. 공정한입니다.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친절합니다. 그 친절이 가장 더럽지요. 공정한은 양동익을 한번 내려다보고 한번 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주문을 합니다. 커피 한 잔, 설탕 2스푼. 그 말이 양동익의 속을 갈아엎습니다. 양동익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공정한이 아닙니다. 공정한은 지금의 승자입니다. 승자는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패자입니다. 패자는 여유가 없거든요. 패자는 언젠가 무조건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 뒤집는 힘을 누가 끓여주느냐? 차세리입니다. 양동익의 후처. 차세리는 남편이 굴욕을 당해도 울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이 더 또렷해집니다. 남편의 굴욕을 남편의 비극으로 끝내지 않거든요. 그걸 자기 야망의 연료로 만듭니다. 차세리는 남편을 안고 따뜻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줍니다. 조금만 참아. 지금은 무릎이지만 다음은 칼이야. 그 칼은 공정한을 향하기 전에 공정한의 약점을 찔러야 합니다. 약점. 공정한의 약점은 돈도 아닙니다. 체면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체면을 체면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힘으로 지킵니다. 그럼 약점이 뭐냐? 가족입니다. 특히 아내 한성미, 그리고 딸 주아. 차세리는 그걸 딱 압니다. 차세리는 한성미를 파기 시작합니다. 한성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동네에서 완벽한 의사로 불리는 여자. 그런데 완벽한 사람의 집은 대개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성미는 집에서 완벽을 강요합니다. 딸 주아가 의사 면허를 땄는데도 디자이너로 살겠다고 버티는 순간부터 한성미는 딸을 사랑으로 안지 않습니다. 통제로 안습니다.
그 통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유. 겉으론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세리는 그 사랑 같은 통제를 협박으로 바꿀 고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는 주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질극이 됩니다. 주아와 현빈, 두 사람은 서로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를 숨으로 삼키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숨은 허락 없이 쉬면 죄가 됩니다. 태안그룹, 디자인실, 늦은 밤, 주아는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눈을 비비며 작업을 합니다. 주아는 자기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딸이라는 말로 누가 인정해 줄까요? 주아가 인정받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나는 디자이너로 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그때 현빈이 들어옵니다. 양현빈, 태안그룹 핵심, 전략기획 라인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남자. 그런데 주아 앞에서는 항상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빈은 자기가 가진 권력이 주아를 살리는 동시에 주아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거든요. 현빈은 주아에게 자꾸 미안해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밟는다. 그 사실이 현빈의 자존심을 깨먹습니다. 주아는 울다가 웃습니다. 오빠, 그건 오빠 탓 아니야. 그 말은 착한 말 같지만 주아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주아가 약해지면 현빈이 무너집니다. 현빈이 무너지면 주아도 끝입니다. 둘은 서로를 버팀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목숨으로 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누가 칼을 들이대면 둘 다 같이 피를 흘리니까요. 그 칼을 드는 사람이 박준혁입니다. 박준혁은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진짜 실체는 사람의 약점을 아주 예쁘게 포장하는 사냥꾼입니다. 준혁은 현빈이 주아를 뒤에서 돕는 걸 눈치챕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제일 통제 안 되는 변수. 준혁은 변수를 싫어합니다. 준혁은 변수를 제거합니다. 첫 칼, 디자인 시안 유출. 주아가 밤새 만든 시안. 그 파일이 어느 날 없습니다. 주아는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의실 화면에 그 시안이 뜹니다. 주아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주아에게 꽂힙니다. 이런 게 제일 잔인합니다. 누가 너 표절이야라고 소리치면 오히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없이 쳐다보면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의심합니다. 주아는 입술이 떨립니다. 내가 그런가? 그 순간 준혁이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회사 신뢰 문제입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죠. 주아는 무릎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아는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는 순간 엄마는 회사보다 더 큰 감옥을 열어버리니까요. 주아는 현빈에게 전화합니다. 현빈이 주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현빈은 준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현빈이 달려갈수록 현빈의 집이 먼저 달려옵니다. 양동익은 아들의 움직임을 냄새로 압니다. 양동익은 아들의 사랑을
아들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체면의 배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양동익은 사랑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랑을 말하면 양동익은 체면을 떠올립니다. 양동익은 현빈을 붙잡고 딱 한 문장을 던집니다. 공신의 딸, 끊어. 현빈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는 순간 지게 되거든요. 현빈은 대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주화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현빈은 회사 서버실로 내려갑니다. 보안팀을 부릅니다. 프린터 기록을 뒤집습니다. 그때 황보 해수가 움직입니다. 해수는 회사 실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을 자르는 것도 한 번에 하는 여자. 해수는 현빈에게 딱 한 장만 줍니다. 준혁의 동선. 준혁이 USB를 꽂은 시간. 해수는 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빈이 진짜로 강해지려면 스스로 잡아야 하거든요. 해수는 말합니다. 양현빈, 사랑을 지키려면 실력으로 지켜. 현빈은 그 한 장을 쥐고 숨도 안 쉬고 뜁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시장에서는 또 다른 불씨가 이미 타고 있습니다. 공대한, 양동숙, 둘의 관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이 드라마에 없습니다. 여기 사랑은 대부분 상처끼리 붙는 사랑입니다. 동숙은 남편이 도망간 뒤 갈 곳이 없습니다. 오빠 양동익 집, 조카 현빈 빈방. 그 안에서 동숙은 눈칫밥을 먹습니다. 양동익은 동숙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시의원 인생이 망했다. 동숙은 대꾸를 못합니다. 대꾸하는 순간 쫓겨나거든요. 대신 일을 합니다. 한의원 실장. 버티는 일. 동숙이 버티는 이유는 아들 지후 때문입니다. 지후는 사춘기 소년입니다. 말은 거칠어도 엄마를 지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후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학교에서 들리는 소문입니다. 쟤네 아빠 도둑이래. 그 한 줄이 아이를 죽입니다. 동숙은 그 한 줄을 막으려고 자기 인생을 내어줍니다. 그때 대안이 나타납니다. 공대안은 자기 아내에게 돈을 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대안도 구멍난 가슴을 숨기고 사는 남자입니다. 대안은 동숙을 위로해줍니다. 위로가 대단한 말이 아니라 그냥 술잔을 채워주고 말없이 앉아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 동숙은 그 단순함에 무너집니다. 사람이요. 무너질 때 가장 위험합니다. 무너진 사람은 붙잡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거든요. 대안과 동숙은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시한폭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오진아가 봤거든요. 오진아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습니다. 오진아는 사람 인생을 망치는 말을 웃으며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진아는 동숙에게 아무 때나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때, 시장장 날, 전광판 켜진 때, 그때 한마디. 어젯밤 대한 씨랑 손잡던데 그 한마디로 동숙의 인생은 돌멩이를 맞습니다. 그 한마디로 대안의 인생은 집안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공정한과 양동익의 싸움은 전쟁이 됩니다. 이제
30년 전으로 갑니다. 이 전쟁의 뿌리, 나선해, 양선출, 두 노인은 시장 한복판에서 마주칩니다. 미움이 눈에 보입니다. 선출은 나선해를 보자마자 상처를 꺼냅니다. 그날, 내 마누라가 사라진 날, 그 뒤로 선출은 평생을 지옥으로 살았습니다. 선출은 그 지옥을 나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죄를 누군가의 탓으로 만들면 그제야 숨을 쉽니다. 선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선해는 다릅니다. 나선해는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대신 진실을 자기 품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선해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날 밤 도망간 건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존심이야. 선출의 얼굴이 굳습니다. 선출은 본능으로 압니다. 나선해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나오면 자기가 끝장난다는 걸. 나선해는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줄만 흘립니다. 서류 하나가 같이 사라졌지. 선출의 숨이 막힙니다. 서류. 그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서류는 사람의 출생을 바꾸고, 사람의 성을 바꾸고, 사람의 죄를 바꾸고, 사람의 죽음을 바꾸는 종이입니다. 그 서류가 나오면 공정한도 끝이고, 양동익도 끝이고, 한성미도 끝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지금 이 시점에 누군가의 손에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차세리입니다. 차세리는 자기가 가진 카드가 서류라는 걸 알고 그걸 현금처럼 씁니다. 현금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람은 돈은 빼앗겨도 살지만 비밀은 빼앗기면 죽거든요. 차세리는 한성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숨긴 것 내가 갖고 있어요. 한성미의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림이 시청자에게는 처음 보는 한성미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의사가 처음으로 사람처럼 흔들리는 순간 한성미는 공정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에게 말하는 순간 공정한이 그 서류를 힘으로 눌러버릴 테니까요. 한성미는 힘으로 눌러버리면 오히려 더 터진다는 걸 잘 압니다. 정신과 의사는 사람 마음이 눌리면 반드시 튀어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한성미는 혼자 막으려고 합니다. 그 선택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제 인사위원회 날 주아는 회의실 앞에서 숨을 못 쉽니다. 문 하나, 그 문 안에는 주아의 미래가 있고 그 문 바깥에는 주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눈, 차가운 펜. 주아는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성미가 들어옵니다. 엄마가 들어오는 장면이 왜 더 무섭냐? 엄마는 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딸을 소유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한성미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내 딸을 건드린 놈이 누구니? 주아가 디자이너를 하든 말든 그건 내 손바닥 안에서 결정할 일이야. 주아의 눈이 처음으로 엄마를 두려워합니다. 엄마가 날 지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날 가두겠다. 그때 현빈이 뛰어옵니다. 현빈은 숨도 못 쉬고 자료를 내밉니다. CCTV, 접속 기록, 프린터 내역. 주아는 표절이 아닙니다. 박준혁이 훔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준혁은 끝까지 웃습니다. 편집한 거면 어쩌시려고요? 그 순간 황보혜수가 말합니다. 박준혁, 해고. 준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의가 이기는 장면처럼 보이죠. 근데요, 정의는 이 드라마에서 항상 이기지 않습니다. 준혁은 문을 나가며 주아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집안 30년 전 서류. 내가 알아. 주아가 굳습니다. 그 한 줄이 주아의 인생을 다시 끌어내립니다. 왜냐하면 주아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엄마 한성미는 알거든요. 한성미의 눈이 딱 변합니다. 딸을 보는 눈이 아니라 위험을 보는 눈. 그 눈을 주아가 봅니다. 주아는 처음으로 확신합니다. 엄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나를 움직이겠구나. 그때 한성미의 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차세리. 한성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차세리의 목소리는 너무 밝습니다. 원장님, 서류 원하죠. 한성미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내놔. 차세리는 웃습니다. 그럼 당신 딸을 내 손에 맡겨요. 여기서 이 드라마의 맛이 확 매워집니다. 딸이 사람이 아니라 거래물이 되는 순간 한성미는 전화를 끊고 주아를 봅니다. 주아야, 집에 와. 주아는 몸이 얼어붙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한성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기가 악마인 게 들통나니까요. 주아는 현빈을 봅니다. 현빈은 주아의 손을 잡습니다. 이 손을 잡는 순간 현빈은 아버지 양동익과 완전히 갈라섭니다. 양동익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양동익의 눈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양동익의 집에서는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전단지. 양동익 무릎 영상 유출. 시장 바닥에 그 전단이 깔립니다. 사람들이 전단을 주워들고 낄낄댑니다. 양동익의 얼굴이 전단 위에서 구겨집니다. 양동익은 전단을 찢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근데 이 전단을 뿌린 사람은 공정한이 아닙니다. 공정한은 이렇게 조잡하게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냐? 차세리입니다. 차세리는 남편을 더 망신 주려고 전단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더 망신당하면 남편은 더 독해지고 남편이 더 독해지면 공정한을 더 크게 치고 그 과정에서 차세리는 남편을 정치판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차세리는 남편을 품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우린 올라가. 양동익은 그 말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물어뜯습니다. 양동익이 물어뜯을 대상. 공정한의 동생. 공대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이 흔들리면 공정한도 흔들리니까요. 마침 대한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양동숙. 동숙과 대한의 관계는 오진아의 눈에 들켰고 오진아는 장날에 그걸 터뜨릴 겁니다. 양동익은 그 타이밍을 딱 맞춥니다. 장날.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전광판도 켜져 있습니다. 오진아가 동숙에게 웃으며 말합니다. 동숙 씨, 어제 대한 씨랑 손잡았던데 그 말이 퍼지기까지 10초도 안 걸립니다. 시장 소문은 바람보다 빠릅니다. 양선출 귀에 들어갑니다. 양선출이 한 의원으로 뛰어옵니다. 선출은 동숙을 붙잡고 소리칩니다. 내가 감히 공신의 놈이랑. 동숙은 무릎을 꿇습니다. 또 무릎. 이 드라마는 무릎으로 시작해서
무릎으로 피를 봅니다. 동숙은 울며 말합니다. 지후 때문에요. 나도 사람이고 싶어서요. 선출이 잠깐 흔들립니다. 근데 선출은 흔들리는 순간에 더 잔인해지는 사람입니다. 선출은 동숙에게 독을 뱉습니다. 지후, 그 도둑놈 새끼 아들. 동숙이 정신이 나갑니다. 그때 대안이 들어옵니다. 대안은 동숙을 감싸며 선출에게 말합니다. 그만해요. 선출은 대안의 뺨을 때립니다. 찰싹. 사람들이 숨을 멈춥니다. 그 순간 공정한이 들어옵니다. 공정한은 동생 뺨을 보고 눈이 뒤집힙니다. 공정한은 체면으로 살지만 가족을 건드리면 짐승이 됩니다. 공정한이 선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동생 손 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선출은 비웃습니다. 너도 결국 그 피구나. 그 말이 공정한의 가슴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나선혜가 보고 있습니다. 나선혜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나선혜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사진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공정한, 양동익, 한성미, 그리고 얼굴이 흐릿한 누군가. 나선혜는 사진 뒷면을 문지릅니다. 거기엔 이름 하나가 지워져 있습니다. 나선혜는 혼잣말합니다. 너 이제 나와야지. 그때 문이 열립니다. 정기범 순경이 들어옵니다. 기범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있습니다. 기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30년 전 기록. 폐기된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습니다. 나선혜의 눈이 변합니다. 나선혜는 봉투를 열지 않습니다. 열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선혜는 기범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열지 마. 그냥 들고 있어. 기범이 묻습니다. 왜요? 나선혜는 기범의 어깨를 잡고 낮게 말합니다. 진실은 칼이야. 칼은 쥐는 손도 베어. 그때 주아에게 문자 한 줄이 옵니다. 내 엄마가 숨긴 진실. 내가 먼저 알면 너는 사랑을 못해. 주아는 숨이 멎습니다. 주아는 현빈에게 전화합니다. 오빠, 나 무서워. 그 한마디가 현빈을 미치게 합니다. 현빈은 주아를 데리러 달립니다. 그때 한성민은 주아를 막습니다. 주아야, 집에 와. 주아는 엄마를 보며 처음으로 말합니다. 엄마, 나를 사랑해. 아니면 나를 소유해. 한성미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대답입니다. 주아는 뒤로 물러납니다. 현빈이 주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 순간 양동익이 나타납니다. 양동익은 현빈의 멱살을 잡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야. 현빈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 꼴을 만든 건 아버지예요. 양동익의 손이 떨립니다.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 폭력으로 바뀝니다. 양동익은 현빈에게 소리칩니다. 주아 끊어. 지금 당장. 현빈은 대답 대신 주아를 더 꽉 잡습니다. 그 장면을 차세리가 봅니다. 차세리는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좋아. 이제 주아를 꺾으면 한성미가 무너지고, 한성미가 무너지면 공정한이 무너지고, 공정한이 무너지면 양동익이 올라간다. 차세리는 주아를 직접 꺾지 않습니다. 주아를 꺾는 칼을 한성미 손에 쥐어줍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엄마가 딸을 찌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장면. 공정안의 상인회장실. 양동익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커피가 아닙니다. 서류 봉투입니다. 양동익은 웃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진짜 충성할게요. 대신 이 봉투 한 번만 열어보시죠. 공정안이 봉투를 잡는 순간 전화가 울립니다. 한성미입니다. 한성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이성이 아닙니다. 정한 씨, 나 큰일 났어. 공정안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성미가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차세리가 주아를 공정안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집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봉투 위로 양동익의 신발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양동익이 봉투를 밟고 낮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제는 제가 치료해드릴 차례입니다. 그때 바깥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뛰쳐나가 보니 시장 전광판에 영상이 뜹니다. 무릎 영상이 아닙니다. 30년 전 그 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자막 한 줄. 도망이 아니었다. 퇴출이었다. 사람들이 얼어붙습니다. 자막이 다시 바뀝니다. 퇴출시킨 사람. 이름 공개. 그 이름이 뜨려는 순간 한성미가 전광판 아래로 달려옵니다. 한성미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을 보며 차세리가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주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이상. 주아가 받습니다. 수화기 넘어 차세리의 목소리. 원장님이 당신을 팔았어. 주아의 눈이 커집니다. 차세리가 웃습니다. 사랑은 처방전이 없거든. 오늘부터 치료 시작이야. 뚝. 전화가 끊깁니다. 그리고 현빈의 폰에 영상 하나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 차세리. 영상 제목. 처방전 없는 사랑. 첫 번째 수술. 현빈이 영상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는 주아가 아니라 한성미가 나옵니다. 한성미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현빈의 숨이 멎습니다. 그 무릎이 30년 전의 무릎인지 오늘의 무릎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이제 이 시장에서 무릎은 굴욕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죽입니다. 다음 회 전광판에 뜰 이름 하나가 온정시장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 겁니다. 그 이름이 공정안인지 양동익인지 한성미인지 아니면 사진 속에서 지워진 그 누군가인지 여지는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진짜 매운맛은 이제부터니까요.